야, 4885. 너지? 너 애들 어디다 팔았어, 새끼야? 조용히 좀 하세요. 물어봐,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아가씨들 팔았죠?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이런 게 사이코패스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인물. 2003년 9월부터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0여 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인물, 살인마 유영철.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추격자입니다. 천재감독 나홍진의 첫 장편 영화이며 김윤석 배우와 하정우 배우가 미친 연기력을 통해서 대배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만든 영화이기도 하죠. 자, 이 영화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있었는지 감독의 연출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아가씨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대지 뭐야? 그래요? 그 미친놈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 그놈이 여기로 어떻게 와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영화의 시작인 이 씬은 영화상 망원역이라는 설정인데 광명사거리역 근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110m나 되는 달리 트랙을 깔고 3분이 넘는 긴 테이크를 찍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결국 컷을 쪼개서 썼다고 하네요. 11월 겨울이었는데 보조 출연자까지 모두 반팔을 입고 여름인 척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골목까지는 성북동 길이고 이 골목부터는 부가연동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골목은 다 뒤져서 찾아낸 골목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며 찍었다고 하네요. 로케이션에 공을 많이 들였네요. 주차관리소는 미술팀에서 지어 만들었습니다.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금방 나올 건데요, 뭐. 이 장면은 범위가 넓어서 비를 어떻게 뿌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져서 이런 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하늘이 도운 씬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POV 컷도 실제로 비가 오고 있는 중이고 이 컷은 살수차로 비를 더 뿌려서 찍었습니다. 감독이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 이 번호판이 강남 번호판이었다고 하네요. 뭐 서울 안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냥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넌 잡히면 죽는다. 힘찬 북소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감독은 관객의 심장이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동참하는 느낌을 갖길 원했다고 합니다. 오젓 역의 구본웅 배우는 원래 기타 연주가이며 블루스 밴드 브리켓 셀렉션의 리더입니다. 배우는 배우다, 아무도 모른다 등의 영화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다고 하네요. 창문의 리플렉션을 다 다르게 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찍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무실은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TV 속의 화면은 합성이 아니고 실제 프라이드 경기를 틀어놓고 찍었습니다. 리모컨이 없어서 타이밍에 맞춰 코드를 뽑아서 껐다고 하네요. 이 볼펜은 제대로 맞추질 못해서 여러 번 찍었습니다. 프로방스 모텔 301호. 원래 시나리오에는 캘리포니아 모텔로 되어 있었는데 인천 주안에 있는 프로방스 모텔을 헌팅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텔 내부는 세트가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모텔입니다. 넓은 모텔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한번 보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한다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성희 역을 맡은 오연아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8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간수 잘했네. 멈춰. 이분은 연출부 스텝 조세영 님입니다. 아가씨 빨리 가요, 빨리. 사장님. 야. 이 씬은 뒤에 사고가 나는 장면 이후에 찍은 씬입니다. 이걸 고쳐서 찍기엔 부품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파손된 오른쪽에 성희를 배치해서 가리고 찍었다고 합니다. 애들 찾았어? 경찰에 신고했어? 걔들 도망간 거 아니라니까? 오빠 형사였다며. 그럼 가서 애들이나 좀 찾아봐. 여기저기 돈이나 뜯지 말고. 이 씬의 차 안은 세트가 아니고 실제 운전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김윤석 배우는 구형 제규어의 앞이 너무 길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어떤 새끼가 자꾸 빼찔렀는지 애들이 없네. 아, 어떡해요? 미진이 있잖아, 새끼야. 미진의 집은 양수리 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아역이었던 9살의 김유정 양은 영화 촬영 중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촬영 후반부에 찍어서 2회차에 찍었던 이 얼굴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좋은 말 할 때 일 나가라. 욕 쳐도 먹고 질질 짜지 말고.
오빠. 아이씨. 이 운전을 하는 장면은 세트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CG가 300컷 정도 되는데 이 분량을 2주 만에 다 쳐냈다고 하네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여기는 실제 망원동입니다. 4885. 4885. 그 유명한 번호 4885는 감독의 옛날 집 전화번호라고 하네요. 초소 앞에 대세요? 영민이 세워져 있던 제규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아, 이런 변이. 당연히 실제 변이 아니고 미술팀장이 카레 가루를 주 원료로 만든 것입니다. 이 컷도 테이크를 여러 번 찍어서 맞고 씻고 또 맞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네요. 여기요. 영민이 사는 집은 평창동 서울예고 뒤편에 있는 저택입니다. 나홍진 감독과 촬영 감독이 헌팅을 하다가 물 좀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집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곧 재건축할 예정이라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아서 음산한 느낌으로 딱이었다고 합니다. 재건축 일정 때문에 촬영 일정이 좀 타이트해지긴 했지만 이 집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주택가의 중심부에 있는 집이라는 설정이라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리기 위해 이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실제 이름은 해피입니다. 이때 진짜로 놀라서 이후로는 연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 근처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저 샤워 좀 할게요. 그래요? 이 공포스러운 화장실은 실제로 물이 나오고 배수가 되는 세트를 제작한 것입니다. 감독은 악취까지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창밖의 벽돌은 잘 안 보여서 색을 많이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픽셀이 자글거리는 게 보이네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이 씬은 과하지 않은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 감독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첼로를 이용해 여러 가지 주법으로 연주를 한 후에 음악에 맞춰서 편집을 했다고 하네요. 하정우 배우는 영화를 위해 이 난닝구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서영희 배우는 이런 옷을 입고 묵힌 채로 차가운 냉골에 누워있느라 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묶인 밧줄은 한번 풀면 다시 묶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컷을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 모습을 보는 감독과 스텝, 함께 연기하는 하정우 배우까지 모두가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는 본인의 분량이 끝나고 서영희 배우 혼자 연기하는 이 부분에도 이 모습 그대로 세트에 남아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헐벗은 채로 연기를 해야 하는 서영희 배우를 위한 하정우 배우의 배려였다고 합니다. 유진아, 집에 가고 싶어? 이 커플의 뒷모습은 연출부 유원선님과 의상팀의 노현정님입니다. 머리 길고 얼굴 하얀 여자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이 대사는 김윤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주차 새치기 하는 분은 제작 PD이신 최문수 프로듀서입니다. 이후에 보도박람 3으로 출연을 하기도 하십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예? 이 촬영 당시 한여름이었는데도 하정우 배우가 감기에 걸려서 실제로 땀이 나고 코가 막혀서 오히려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야, 4885. 너지? 이 컷은 실제로 넘어진 NG 컷인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 다시 뛸까 말까 순간 고민을 했지만 감독이 컷을 안 해서 다시 뛰었다고 하네요. 이때 여기저기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영화에 대한 열정이 좋은 컷을 만들었네요. 도망가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리는 영민. 이 폰은 옆에서 소품팀이 모포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컷은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재촬영한 분량입니다. 스테디캠 기사님은 카메라를 메고 심지어 뒤로 뛰면서 찍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고 있던 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기침을 한 NG컷을 OK컷을 사용했습니다. 김윤석 배우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NG컷입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주민 중 한 분이 꼭 이 길로 지나가야 한다고 민원을 넣어서 이 많은 차를 한번 쫙 뺐다가 다시 들어와 세팅을 하느라 촬영이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현장이 시끄럽기도 하고 조명 때문에 너무 밝았을 텐데 이 동네 주민분들도 며칠 동안 고생이 많았었겠네요. 이곳은 실제 목동의 치안센터입니다. 이 경찰 3역을 맡은 박진우 배우는 이미지가 경찰이나 형사역으로 딱인 것 같은데요. 4885 맞죠? 그래서인지 많은 영화에서 경찰 역을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뺑뺑이 도네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이 대사는 감독이 시나리오에 실제로 폰트를 작게 쓰면서 작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감독은 이 대사의 감정이 어려워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오케이가 나서 감독도 놀랐다고 하네요.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누가 봐도 자다 나온 듯한 기수대장의 모습입니다. 지영민이 누구야? 이 새끼 누가 때린 거냐? 저 사람이. 새끼 너 이리 와. 이 발로 차려하는 것은 김윤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음악은 최영락 음악 감독이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피아노 현위에 뭘 이렇게 올려놓고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너 저 건너편에 슈퍼보이지? 예. 슈퍼 옆에 골목길 있지? 예. 거기서부터 저기 주소지까지 사람 살만한데 다 뒤져봐. 원래는 이 씬 이후로 오조시 집을 찾아 헤매는 분량이 더 많았는데 편집 과정에서 드러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아쉽네요. 아이 새끼 어딜 보는 거야 임마. 저 위에 보이는 십자가는 다 CG입니다. 이 경찰서는 세트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미술팀장과 연출부 스텝입니다. 사실 경찰서에 있는 아무 옷이나 입히는 설정이라 좀 추레해 보이길 원했는데 하정우 배우에게 무슨 옷을 입혀도 빈티지스러운 멋이 나서 최대한 후져 보이는 옷을 골라 입혔다고 합니다. 9이나 되는 사람을 집에다 묻었을 리는 없잖아. 아니 그 9 아닌데. 12인데. 미진의 집은 복도까지가 모두 세트입니다. 너 누구야 임마? 너 미진이 딸이냐? 이 유리는 적절한 타이밍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 세트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무늬입니다. 은지가 추어탕에 미꾸라지를 안 먹는다고 건져내면 중호가 자신의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차씬 역시 세트에서 촬영한 분량입니다. 담배꽁초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 CG가 아니고 특효팀에서 강풍기로 바람을 불어서 실제로 차 안에 넣은 것입니다. 한 번에 오케이가 나서 특효팀원들 무척이나 뿌듯해했다고 하네요. 야, 그 뒷빵꾸 났니? 네. 아, 나 씨발. 날이야, 날 아주 씨. 소라게.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안양의 한 빌라입니다. 빌라에 도착을 해서 실랑이를 하고 구두발로 집안에 막 들어가는 컷을 삭제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애가 있는 집에 있을 법한 물건을 김윤석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한 소품입니다. 지영민이 뒤로 돌아 옆방을 슬쩍 보고 왔는데 감독의 디렉팅이 아닌 즉흥적인 연기였습니다. 평소 하정우 배우의 성격이 묻어난 연기라고 하네요. 여러 테이크를 찍어서 바로 앉는 컷도 있었지만 이 컷을 사용했습니다. 앉아 있어라 이씨. 까부지 말고. 경찰 맞아요? 신분증 좀 보여줘요. 아니야 미치겠네. 너 경찰 아니지? 이 보도방남 1역은 실제로 키가 190 정도 되는 박윤석 배우입니다. 이 의자는 촬영용 안전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무지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이 보도방남 2, 3, 4역은 조명감독, 미술감독, 프로듀서입니다. 이 장면은 엄청 추운 겨울에 찍었습니다. 입에 얼음을 물고 있어도 입김이 계속 나와서 담배를 피워 담배 연기로 입김을 가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정량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배우가 될 자질이 보이네요. 시체를 찾기 위해 산을 뒤지는데 수색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에 이형사와 오형사가 지원 인력을 기다리는데 뭐야, 너 혼자 온 거야? 지원 인력이 1명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설정이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얘 지금 어디 있어? 이분은 영화의 캐스팅 디렉터입니다. 이곳은 신림동의 한 모텔입니다. 이 촬영 때문에 손님들이 못 들어간다고 항의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 차 안은 세트가 아닌 레카차에 매달고 달리면서 찍은 컷입니다. 한겨울에 물을 뿌리면 뿌리는 대로 얼어버려서 모든 스태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여기. 이 골목과 지하의 복도까지는 실제 집이고 이 방은 양수리의 세트입니다. 도망을 치다가 철문에 부딪히는 것은 감독의 디렉팅입니다. 또 뛰는 엄중호. 이 컷도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넘어진 컷을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를 닮은 사람을 보고 쫓아간다는 설정인데 뒷모습이 닮은 배우를 캐스팅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실제 서영희 배우에게 부탁을 해서 찍었습니다. 이 씬은 조명 감독이 지옥으로 가는 느낌으로 빨간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DI 작업을 하면서 색을 돌려 노란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씬은 반말 버전과 존댓말 버전 두 가지로 여러 번 찍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절묘하게 두 버전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지영민 씨가 성불구인가 해서요. 너 같은 새끼가 되게 그러니까. 이리 와봐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앉아 이 새끼야. 아니 대체 이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촬영 전에 하정우 배우가 정인기 배우에게 목을 세게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정말 무지하게 세게 잡아서 배우는 많이 아프긴 했지만 더 리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애 어딨어? 이 장면은 카메라 감독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핸드헬드로 찍은 컷입니다. 김윤석 배우는 아직까지 아이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는 심정을 담아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쓰러진 은지를 발견하고 나서 음악이 굉장히 서정적으로 바뀌는데 음악 감독이 화면의 박진감보다는 철저하게 중호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고 본인을 믿어보라며 강력히 주장해서 말하네? 어디냐고! 중호가 영민을 패버리는 장면까지 서정적인 음악을 깔았습니다. 이후에 감독이 편집본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네요. 이 액션은 대역 없이 두 배우가 직접 했습니다. 이 씬은 9월 초에 부산에서 찍었는데 정말 살벌하게 더웠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을 해서 다음날 안 나오는 보조 출연자도 있었다고 하네요. 단역 배우들 사이에 추격자 촬영장에는 가지 말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석재소는 법적으로 도시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적으로는 망원동에 있어야 할 석재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는 석재소를 힘들게 찾았다고 하네요. 땅을 파야 하는 설정인데 땅에 흙이 없어서 흙을 더 갖다가 부어서 장소를 세팅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꾸무적거려? 이 장면이 하정우 배우의 첫 촬영입니다. 첫 촬영부터 얼굴이 이 모양이네요. 이 경찰서 내부는 세트에서 찍었는데 조명과 소품이 기가 막히게 어울려서 마치 로케이션 한 것처럼 씬의 연결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이 컷에서 감독은 정인기 배우에게는 말하지 않고 김윤석 배우에게만 정말 아프게 팔을 확 꺾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 컷에서 나무가 예상치 못하게 부러져 버려서 컷은 좋았는데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바로 딱지를 끊었다고 합니다. 지영민이 지금 어디 있어? 아 해피 개무서워. 햇볕이 쨍쨍한 어느 주택가의 한적함과 피칠갑을 한 미진의 잔혹함이 대비를 이루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미진이 탈출해 나온 이 집은 평창동이고 이 슈퍼는 성북동에 있는 슈퍼를 새로 세팅을 해서 찍었습니다. 슈퍼 안은 양수리 오픈 세트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씬부터 영민의 체격이 좀 강인해진 느낌을 주기 위해 옷을 많이 껴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슈퍼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 총각은 얼굴이 왜 또 그래? 이재희 배우는 촬영 스케줄상 뒤에 컷을 먼저 찍었어야 했는데 이때 피분장을 하면서 눈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눈이 충혈돼 있습니다.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아니 근데 아줌마 그걸 말하면 오영사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는 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망치에 붙은 살점은 돼지고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씬은 원래 하정우 배우 단독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선글라스에 비친 리플렉션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서영희 배우 앞에서 연기를 하며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망치 자루만 들고 연기를 한 후에 망치 머리 부분은 CG로 심은 것입니다. 이 씬은 밤을 새고 동 틀 때까지 촬영을 해서 모두들 피곤한 상태인데 이 끈적한 피를 뿌려가며 찍느라 배우와 스태프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다고 하네요. 한 발 늦은 중호의 안타까운 심정. 미진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을 담기 위한 김윤석 배우의 디테일한 연기입니다. 이곳은 2, 3분에 한 번씩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어서 이 벌려놓은 상황들을 그때마다 치웠다가 다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컷은 성북동이고 이 컷은 양수리입니다. 서로 실제로 보고 하는 연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가 있는지 배우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실제 병원이고 이 입원실은 세트 촬영입니다. 이 장면이 크랭크인하고 찍은 첫 촬영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좀 좋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지영민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는 것은 하정우 배우가 실제 범인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실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졌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사실 맑은 날 비를 뿌리며 촬영을 했습니다. 밤이어도 하늘이 너무 맑은 게 보여서 어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냐? 들어가자.
하정우 배우가 머리채를 수십 번 잡혀서 촬영 이후에 두피가 많이 상했다고 하네요. 이 계단이 보이는 컷부터 세트 촬영입니다. 이 액션씬도 대역 없이 두 배우가 직접 한 액션입니다. 이 두 배우의 호흡이 워낙에 좋아서 이틀 만에 촬영이 끝났다고 하네요. 너무 어두워서 액션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카메라 5대를 설치해서 조명을 하기가 어렵기도 했었고 수족관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느낌상 의도한 밝기라고 합니다. 배우와 감독 역시 힘들게 찍은 액션이 잘 안 보여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두워서 두 배우의 눈빛은 더 잘 산 것 같습니다. 이 표정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온 표정입니다. 이 트로피와 망치는 다 안전소품입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첫 번째 망치로 때렸을 때 제대로 맞아 뻑 소리가 나서 김윤석 배우는 또 때려도 되나 잠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컷을 안 하고 하정우 배우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두 번째도 때렸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자, 날 것 같은 느낌의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 추격자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감독은 2004년에 이라크에서 한국인이 납치 후 살해당한 사건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합친 모티브로 이 영화를 기획했는데 사건 피해자들의 심정을 상상해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결국은 그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또한 감독은 이 피해자들을 위해 누군가가 땀을 흘렸길 바랬고 경찰이 아닌 또 다른 어두운 존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서 엄중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심장이 쫄깃한 것이 감독의 연출과 배우의 명연기가 정말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2008년에 워너브라더스에서 판권을 구입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네요. 저는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